저번 시간에 시간 관계상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전기력선 감소와 절연체 내용을 못하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기력선 감소 그리고 절연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물은 과연 절연체인가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러한 절연체가 있으면 과연 BIL과 TOV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 좀 의미를 확장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쌓였다,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3번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저희 유전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유전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절연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자, 유전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전체라고 하는 친구가 보통 전자기압 그리고 회로 이론에서는 절연, 즉 어떠한 전개를 감소시키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지가 않고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일정한 전압을 가했을 때 정전 용량을 늘려서 더 많은 전하를 잡아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기압 회로 이론에서는 유전체, 즉 더 많은 전하를 잡아둘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연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많이 내포해서 책이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절연체는 어디에서 중요하게 되냐면 저희 전력공학 그리고 전기 기기 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좀 하실 때 이런 내용 자체는 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고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목적에 따라서 유전체로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절연체로 쓸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체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쓰이는 건가요? 자, 콘덴서에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콘덴서에서 더 많은 전하량을 잡아두기 위해서 유전체 목적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어떤 일정한 전압을 걸어줬을 때 유전체로 사용을 했다라고 저희는 말하게 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죠. 느낌이 조금 오실까요? 자, 그리고 절연체로 썼다라는 것은, 자, 절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지 있죠. 서지. 자, 이러한 서지가 우리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 벼락이 치죠. 그렇죠? 그러면 서지 파형이 이렇게 해서 내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바로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절연체입니다. 자, 이러한 서지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나요? 그런 게 없죠. 한번 이렇게 내습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정량의 전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전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일정한 전하량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절연체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즉 전개의 크기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유전체와 절연체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어떠한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목적에 따라서 유전체로 쓰일 수도 있고 절연체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건 바로 뭘 의미를 할까요? 자, 절연체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전압을 일정하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계속적으로 뭐 60Hz라든지 아니면은 계속적인 직류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 바로 절연체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연체로 쓰이면 고무는 공기의 유전열보다 2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력선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공기 자체로도 아주 충분한 절연 효과를 갖습니다. 그렇죠? 자, 공기가 절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전기 제품 켜놓는 즉시 모두 다 감전이 되겠죠. 그렇죠? 공기로도 충분한 절연 효과를 갖게 되지만 우리 서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전개를 갖게 되죠. 자, 시간에 따라서 파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파형을 갖게 되죠. 그러면 전개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크죠. 서지라고 하는 것이 전개가 대단히 큰 친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연체는 전개가 무지하게 큰 급준파라고 하죠. 급준파. 서지라고도 합니다. 이런 친구를 기기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절연체를 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대신에 내가 이러한 콘덴서가 있고 공기 대신에 여기에 예를 들어 고무로 채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주파수를 갖는 전압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는
더 많은 Q를 잡아둘 수가 있고 사용 목적은 뭐라는 거죠? 자, 유전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제인 자, 과연 물은 절연체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절연체인가? 자, 물은 절연체인가? 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물 같은데 전기 같은 거 흘려주면 어떻게 되죠? 감전되죠. 그렇죠? 그래서 설비 기준 같은 데도 보시면은 저희 뭔가 습기가 많이 있다, 뭐 습연한 공간이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준치가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은 뭐를 포함하고 있죠? 이온들을 포함하고 있죠. 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여기 안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유기물도 있고, 자, 무기물도 있고, 자, 나트륨처럼 이런 이온들이 어마무시하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자, H2O만 두고 보면은 자,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 안에, 일반적인 물 안에 이러한 유기물, 무기물, 그리고 뭐 각종 이온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은 자, 전기를 잘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H2O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H2O만 존재한다. 자, 순수한 물이죠. 이때 H2O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발전기, 변압기, 자, 순행식이 있나요, 없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순행식이라는 게 있죠. 자, 이 경우라면 순행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자,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는 자, 발전기나 변압기 권선을 시킬 때 자, 뭐를 사용하죠? 자, 순행식이 존재하죠. 자, 이때 순행식을 한다라는 것은 얘를 쓰는 겁니다. 물은 비유전율이 40배 정도가 됩니다. 약.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물만 쓰게 되면 아주 좋은 절연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기나 변압기를 자, 순행식으로 쓴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 친구의 불순물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순행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니면 쓸 수가 없죠. 자,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순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물의 유전율은 자, 공기의 유전율 대비 몇 배다? 자, 약 8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순행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 수질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쓸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절연체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력공학을 학습하시는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쿨롱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쿨롱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유전율을 고려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념은 공간상의 매질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공기만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활용해 주게 되고, 예를 들어 고무다라고 하면 공기의 유전율에다가 몇 배를 곱하죠? 2배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친구가 바로 자, 비유전율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라고 한다면 비유전율을 곱했다. 이게 몇 배죠? 자, 공기의 80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물의 유전율이 됩니다. 이 친구가 물의 유전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떠한 전하량이 픽스가 되었을 때, 자, 전압이 일정한 상태가 아니죠. 자, 어떠한 전하량이 주어졌을 때라는 거죠. 자, 이때 공간상 매질이 예를 들어 진공에서 물로 변한다면, 즉 순수한 물로 변한다면 전기력선은 감소하고 그리고 전개의 힘도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바뀐 매질이 바로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이러한 무슨 서지 그리고 뭐 급중파 뭐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즉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콘덴서에 더 많은 전하량을 극판에 잡아둘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유전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와 자, 두 번째 경우 모두 유전율의 증가는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 서진 SPC, 자, 전개를 감소시켜서 자,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서지 DSP의 경우에는 자, 전압의 지속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일정한 60Hz의 주파수로 전압을 걸어주거나 자, 직류로 계속적인 전압을 가해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콘덴서에 유전체를 삽입해서 자, 공기 대신에 유전체를 삽입하는 거죠. 자, 정전 용량을 크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교류 같은 경우에 전압의 지속성을 갖게 되죠. 그렇죠? 일정한 전압 파형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력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일정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 220V를 사용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변압기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유전율이 약 공기의 2.3배 정도가 되고, 자, 고무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배 정도의 비유전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전율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시면 자, 공기의 상대적 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기가 이 정도의 유전율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고무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몇 배다? 약 2배가 되고, 자, 물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몇 배다? 약 80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막대가 몇 개가 있는 거죠? 자, 80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자, 파워 프리퀀시 저희 몇 헤르츠죠? 자, 60헤르츠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곳이 아닌 자, 서지 내습 시에 피대기와 더불어 기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기를 시험을 할 때 우리 벼락 같은 거 치면 잘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펄스파를 기기에 인공적으로 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을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을 우리 기기에 인공적으로 쏘는 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연 내력 테스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BIL 이런 파형의 경우에 굉장히 큰 전기를 갖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기를 갖기 때문에 기기에 큰 위협을 가하죠. 그래서 이러한 서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지속 시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실제로도 서지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내습하진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속 시간을 거의 고려를 해주지 않고 자, 실험을 할 때 자, 횟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3회, 뭐 6회 이런 식으로 펄스 파형을 기기에 가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의미보다는 어떠한 횟수에 초점을 두어 시험 파형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임펄스 파형, 즉 BIL 테스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절연이 기기가 견디지 못하면 자, 이러한 파형의 기기가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절연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거를 자연적인 상황으로 우리 비교해서 보면 바로 뭐라고 하죠? 자, 서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서지 파형과 가장 비슷한 파형을 우리는 자, 이러한 파형이라고 해서 우리 기기에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절연 파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절연이 파괴될 정도의 큰 전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TO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OV라고 해서 자, 템포러리 오버 볼테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선 지락일 때 유효 접지를 하면 자, 건전상의 대지 전압이 몇 배 이하로 상승을 한다고 하죠. 약 1.2배에서 한 1.4배 정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 유효 접지일 때 자, 이때 이 템포러리 오버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 높아진 전압을 우리는 TOV라고 합니다. 자, 이때 주파수는 시스템 주파수와 동일합니다. 자, 60Hz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연 파괴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TOV들은 절연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절연을 열화시킵니다. 열화. 자, 이 친구들은 절연을 파괴시켰죠. 하지만 TOV 같은 친구들, 즉 자, 대표적으로 자, 일선 지락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 있죠. 자, 이걸 바로 우리는 TOV라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친구입니다. TOV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대표적인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절연 파괴가 아니라 자, 절연 열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괴까지는 아니지만 자, 절연을 약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TOV 같은 경우에는 자, 서지와 자, 임펄스 파형처럼 자,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많이 긴 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파형을 인공적으로 가해서 기기가 잘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봐야겠죠. 자, 이 테스트를 우리는 파워 프리퀀시 위드 스탠드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 주파 내전압 테스트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TOV, 자, 주로 일선 지락과 관련된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TOV의 경우 큰 전개를 갖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 시간이 꽤나 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테스트의 경우 횟수, 자, 이렇게 3회, 6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자, 그래서 BIL 테스트의 경우 우리 절연 파괴와 관련이 있고 자, TOV 즉
파워, 프리퀀시, 위드스탠드,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 자 절연, 열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트랜지언트 오버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 제가 아직 일선 지락 다 설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TOV의 경우 한두 번의 사이클론은 절연 파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분이 흘러도 거의 절연 파괴 이런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지속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절연을 열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TOV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거 있었죠. 예, 일선 지락. 그리고 우리 매우 유명한 현상이죠. 자, 페란티 현상도 존재합니다. 페란티 현상도 TOV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TOV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TOV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전이 그리고 전이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